그러면은 약은 어떻게 복용해야 되느냐? 요것도 조금 잘 알고 계시면은 약의 효과를 좀 더 잘 볼 수 있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뭐 비아그라 계열 약들은 대체로 약 작용 시간이 8시간이고 시알리스는 뭐 36시간이고 이렇게 작용 시간이 다른데, 그거랑 상관없이 약을 공복에 드세요. 아예 식사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뭔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저녁 식사 전에 약을 드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 보통 보면 술을 좀 드시게 되잖아요. 술을 자시건 안 자시건 간에 약을 미리 복용해 놓으시는 게 좋다. 술을 드시게 되면 약효가 좀 떨어지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게 좋다. 그래야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용량으로 복용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정량이라고 하는 것이 비아그라는 맥시멈 한 번에 100mg, 그 다음에 시알리스 같은 약들은 20mg 이렇게 복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가끔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200mg 뭐 먹으면 어떠냐, 비아그라를 많이 먹으면 더 좋아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200mg를 복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 비아그라 개발이 될 때 한 번 복용할 때 막 400mg까지 복용하는 것도 고려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왜 100mg으로 약이 나왔느냐, 최대 용량이? 그건 바로 약에는 천정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천정 효과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이 컵에다가 물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물이 여기 찰 때까지는 물이 점점 차죠. 이건 말 그대로 약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물이 흐르기만 하지 차지는 않잖아요, 더 이상. 일정 수준 용량 이상의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는 여기밖에 안 나는데 부작용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변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과량 복용하시는 것을 딱히 그렇게 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의 종류가 우리나라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제품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나라가 드물 텐데, 이런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 어떤 약이 더 좋은 약이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내 몸에 더 맞는 약은 있느냐? 그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체질이 다르니까 약이 조금 더 듣고 덜 듣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진, 같은 이치를 가진 약이기 때문에 비아그라가 전혀 안 듣는데 시알리스는 너무 잘 듣더라,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약의 효과가 조금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더 좋은 약, 이건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효과는 비슷한데 부작용의 정도의 차이를 두고 막 약을 선택하시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고를 때 막 뭐 더 좋은 약 있나 막 그렇게 너무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많이 제가 듣는 질문이, 이 약에 내성이 생기냐,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니다. 비아그라 혹은 시알리스 이런 계열의 약물은 이제 내성이 생기질 않습니다, 특징적으로. 그럼 내가 어느 날 복용하니까 반응이 없던데 그거는 왜 그래? 내성 생긴 게 아니야? 내성이 생긴 게 아니고 내 몸이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약의 효과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실 때는 최소한 4번은 드셔보셔야 돼요. 4번은. 4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용 방법에 맞춰가지고 좀 드셔보시는 것이 내 몸에 약이 듣는다 안 듣는다, 혹은 부작용이 이 정도다 어느 정도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이 계열 약물들은 굉장히 안전한 약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복용 금기라고 얘기하는 약은 사실은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 심장 질환 있을 때, 관상동맥 질환 있을 때 혀 밑에 녹여 먹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엔티질환 약이 있는데 요 약만 같이 안 먹은 경우에야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들이 이제 복용하시면서 이 약을 중단해야 될 만한, 딱 중단해야 될 만한 2가지 부작용만 아시고 계시면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비아그라 계열 약물들이던 시알리스 계열 약물들이던 간에 사물이 이렇게 파랗게 보이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선천성 색소, 망막 색소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건데, 이런 분들은 약을 중단하셔야 돼요. 왜? 약을 계속 드시게 되면은 계속 사물들이 푸른빛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약을 중단하셔야 된다. 두 번째, 약을 드셨는데
삐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귀가 약간 안 들리는, 이게 흔히 말한 이명이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생기는 경우에는 둘 다 이제 굉장히 드문 합병증인데, 이런 게 생긴다, 이명이 생긴다, 바로 약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왜? 계속 복용하실 경우 돌발성 난청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걸 하면은 한 50% 정도는 청력이 돌아오는데 나머지 50%는 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쪽 귀가 멀면 반대쪽 귀도 점점 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 복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어느 약전에도 나와 있지 않고 이거는 어디서도 얘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모든 약은 보기에 따라서 이게 약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이라는 것은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비소나 우리가 이런 뭐 극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아주 정량을, 조그만 양을 잘 쓰면 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으로 좋다고 얘기하는 이런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도 많은 과량을 쓰면 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약이 우리가 모르는, 아직까지 모르는 몸의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셨을 때 내가 뭔가 이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무리하지 마세요. 어떤 약도 완전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아시고 계시면은 좀 더 복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발기부전 먹는 약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드리자면은, 먹는 약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내성도 안 생긴다,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사항만 잘 지켜서, 복용법 잘 지켜서 드셔보시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는구나 라고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 복용 자체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